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매 전략입니다. 그 전에 우선 시장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오늘 시장, 국내 시장은 할 만한 시장이었다. 그쵸?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도 1%.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CPI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갭상승을 시원하게 했고, 그런데 시가 고가 큰 음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걱정을 좀 크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혹시나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자, 우리가 기대했던 차트 모습은 이런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하고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바랬던 거죠. 쌍봉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훨씬 더 높은 상승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죠. 아마도 미국 시장도 CPI 결과값뿐만이 아니라 오늘 파월 의장 발언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매파적인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금리 속도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올지. 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장대 음봉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이런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미국 차트 모습이 현재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CPI 결과값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파월 의장 직접 입에서 나온 발언도 그렇고 종합해 보면 오늘 밤에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3, 4개월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 시장은 지수도 차트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밑으로 뚫고 내려갈 만한 악재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우리 투자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시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박스권 하단에 차트가 몰려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컸던 게 사실인데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는 이런 세 번째 돌파 차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 상승 랠리가 우리가 기다리던 연말 산타 랠리도 아직은 좀 한번 유효하지 않을까. 물론 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상승 모습이 나와준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수익을 또 좋은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 파월 의장 발언, 또 내일 국내 금투세 이슈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연말 랠리도 저는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매매 전략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간다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좋은 수익이 연결되지 않을까 대신 기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 지수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할까? 뭐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는 거겠죠. 몇 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 관련 종목들이 가장 1순위가 아닐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근간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지금 주가 레벨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싼 가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렴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와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는 정말 극과 극이죠. 자, 이런 구간에선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어디까지 밀릴지 모를 불안감이 항상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한번 밀리게 되면 손실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올라갈 가능성도 공존하고 뭐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손실률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가격 측면에서 매력적인 가격대이고 만약 상승 차트 모습이 나온다면 위로 올라갈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가격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 반도체 관련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좋은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뒤늦게 쫓아가게 되면은 고점에 물릴 수 있는 반면에 남들한테는 조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남들의 관심을 덜 받는 이런 저렴한 가격대에 좋은 종목들을 잘 매집해 가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서 농론하시는 거고, 그런 분들이 시장 리스크와는 별개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입니다. 싼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만큼 최고의 매매 전략은 없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6만 원 구간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 자체가 이런 가격대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차트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바닥권에서 상승을 했고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후 그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차트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잘 받게 되면 좋은 차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그런 레벨 차트 모습인 거죠. 가격 자체도 매력적이고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둡다는 전망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고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구간은 지나갔다. 또한 지수 자체도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적고, 가장 중요한 저점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최하 수준밖에 안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좀 베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주 자체를 먼저 찾자면은 이 삼성전자를 필두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가장 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만큼 많이 밀려 있고요. 그만큼 오랜 기간 힘을 비축해 와 있다. 작은 재료 하나만 부각이 돼도 충분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듯 싶고요. 이 6만 원 부근에서 삼성전자는 지지와 저항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2등 반도체라고 해야 되겠죠. SK하이닉스. 반도체만 놓고 보면 3점 못지 않습니다만 개별 악재가 있습니다. 뭐 내년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 이 SK하이닉스에서는 실제 투자를 50% 이상 축소한다. 아마도 최근에 반도체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전략이 좀 정책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최근 좀 가장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모양이 안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삼성과 비슷한 결과값입니다. 이미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고 보이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의 주가가 위치해 있다는 건 여전히 좋은 매수 관점의 종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3점만큼 훨씬 더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미 최악의 구간이 나왔다면 이런 구간에서 짧게 손절 라인을 앞에 있는 저점을 잡고 접근하는 방식도 가능해 보이고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주가 지수가 받쳐준다면 이 SK하이닉스도 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중소형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뭐 대덕전자 이런 심텍 같은 종목들은 가격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이런 종목들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전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보다는 한번 탄력을 받으면 큰 상승 랠리가 나온다는 게 이들 중소형 종목들의 장점이죠. 한번 흐름을 타면은 저점 대비 100%는 가볍게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대덕전자, 심텍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끼가 충분한 종목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급주들, 큰 산업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실적이죠. 실적이 받쳐지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심텍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짠짠짠 늘어나고 있는 구조 보이시죠? 올해 실적 역시도 서프라이즈 실적이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받쳐주는 이 중소형 관련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게 심텍,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격 자체도 워낙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죠. 자, 앞에 있는 저점이 조금 불안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저는 당분간 지수 자체에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저점 있다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 매력적인 22,000원 가격대에 살아면은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이라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심택 역시 마찬가지죠. 기판 관련 종목이면서도 최근 DDR5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코스닥 중에서 가장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 아마 심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때 상승 랠리가 저점 대비 100%가 훌쩍 넘었던 종목이죠. 자, 좋은 지수 레벨 구간, 앞에 있는 저점 부근, 고점 부근까지 지수가 밀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근에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달 1월 10일이죠. 인텔에서 DDR5가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DDR5 하면은 대장주, TLB, 아비코전자, 뭐 ISC 이런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격대 역시 굉장히 착합니다. 특히 TLB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로 물량이 좀 풀리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밀려 있지만 자, 충분히 이런 앞에 있는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근에서 특히 2만 원 이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갭을 어느 정도 메꿔주는 차트 모습이 나왔죠.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좋은 가격대에 진입을 해 있고 일정이 남아있는 일정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TLB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조금 더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 2만 원 부근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매수 타점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아비코전자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좀 힘을 잘 비축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수 영향이지 그 구간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을 한 거죠. 앞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 주가가 진입을 해온 만큼 역시나 일정 매매가 가능한 아비코전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ISC 또 DBI텍이라는 종목도 있죠. 정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뭐 하나 빼기 힘들 정도로 좋은 가격대에 진입해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일정까지 겹쳐 있고 향후 지수가 받쳐주면 크게 탄력 있는 과거의 움직임을 보여준 기업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매수 단가, 평단을 좀 낮추시는 전략으로 편하게만 접근해 주신다면 기대 수익은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 있고 손실률은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현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랠리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 그림이 내일 금투세 이슈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시장 랠리에 가까운 또 좋은 결과 연말에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